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명작 K-드라마가 드디어 돌아온다라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폭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96%를 자랑하는 애플 사극 파친코가 종영 후 2년 만에 시즌2 개봉일을 맞았습니다. 소유가 제작하고 이민진의 2017년 소설을 원작으로 한 파친코는 2022년 3월 애플 TV 플러스에서 첫 방송되었습니다. 4대에 걸친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관객과 평단 모두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그의 최고의 드라마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이제 애플 TV 플러스는 파친코 시즌2의 첫 방영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호평을 받은 각 생물은 2024년 8월 23일 금요일에 한 개의 에피소드로 돌아올 예정이며 10월 11일 마지막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 한 개씩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국 시즌2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이 시리즈는 한인 이민자 가족의 희망과 꿈을 따라가며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하여 일본, 한국, 미국을 오가는 대서사시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는 사랑과 상실, 전쟁과 평화, 성공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파친코의 이야기는 특히 수십 년 동안 김선자의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 그녀의 가족관계와 연애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파친코 시즌2의 출연진은 오스카상 수상자인 윤여정, 이민호, 김미나, 진아, 정은채, 아라이 소지, 한준우 등이 복귀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쇼군 출신의 안나 사와이는 시즌1에서 처음 맡았던 나오미 역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폭넓은 범위와 감정적 순간을 끌어내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는 즐거운 오프닝 크레딧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가벼운 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튼토마토에서 파친코는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아름답게 제작된 장면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각색작은 퍼비드 어워드, 미국 영화협회상, 크리틱 초이스 어워드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시리즈의 늦여름 복귀에 대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은 드라마 파친코에 열폭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정말 저렇게 산 제1한국인은 2~3% 정도, 제 친척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제 조카는 골프 학교에 다녀요. 파친코 업계에는 제일 교포가 많지. 거액의 자금이 조선은행과 조총련을 거쳐 북한으로 유출된 건 유명하고 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을 선명하게 그려줬으면 좋겠군. 저기에 일본인도 몇 명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다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일제강점기 X, 일본과 병합시대 O. 일단 시작은 강점이었지. 저건 드라마인가요?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요? 파친코 이용자가 줄어든 데는 파친코가 반일 사업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덕일지도 모르겠네요. 2005년 한국 파친코는 규제받는 데 반해 일본은 방치된 상태, 통일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돈을 빨아들인 후에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잖아. 아무리 경찰들이 낙하산 인사라곤 하지만 이건 일본의 국익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야? 저건 왠지 일본인이 보면 위화감투성이의 내용일 것 같네. 저런 드라마나 영화로 일본의 잘못된 이미지가 퍼지지 않도록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네. 전성기보다는 줄었다지만 아직도 음식, 게임, 관광, 스포츠는 어떤 시장보다 규모가 커. 제일 교포들이 시작한 파친코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과 융합해 최대 오락거리가 된 건 대단하네요. 코로나도 끝나서 다시 파친코의 분위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파친코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제일 교포가 아니에요. 일본인이 고안했으며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도 무척 갈라파고스한 팝컬처입니다. 위키로만 찾아봐도 알 수 있으니 좀 알고 쓰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만행과 제일교포들의 문제를 다뤘다더군요. 특히 일본의 쌀수탈, 강제징용, 위안부 등 일제히 탄압받은 조선인들의 모습과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동 대지진 학살 등 역사적 사실들을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면서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앞에 이 드라마는 창작이며 사실이나 실제 인물과는 무관합니다라는 자막을 달고 방송하고 있을지 다큐멘터리가 아닌 소설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봐주면 좋겠지만 모든 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생기겠지요. 일본과 대만을 오염시킨 파친코. 제일 한국인 가족들의 꿈과 희망, 와, 토할 것 같아. 누구 저 드라마 본 사람 있어? 밀수업자들인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자칭 피해자들. 미국에 사는 한국 작가가 제일교포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작품을 만들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전쟁 초기에 일본의 차별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한국인이 있었다는 소설이 적절하겠군요. 전쟁 후 일본에서 더 잔혹했던 건 한국인들인데 강제로 끌려갔다는 건 아닙니다. 뭐야, 뭔 빌어먹을 드라마냐라고 말하려 했는데 내용 보니까 꽤 재밌을 것 같아. 가짜 반일 드라마입니다. 일본에 욕설을 하면서 계속 일본에 사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 한국인보다 더 나쁜 건 일본의 정치인과 경찰이야. 정치인들은 파친코 사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기 때문에 파친코를 보호해주고 있어. 파친코에 중독되어 빚을 지고 범죄와 자살의 수가 늘어나잖아. 모두 제일교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아무도 제일교포에게 일본에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 전쟁 중 한국 정부에 의한 인민학살을 피해 도망친 한국인들이잖아. 지금은 파친코 주인을 하고 있고 일본의 도움을 받은 주제에 호의를 반일로 갚는. 꿈과 희망을 갖고 일본에 온 사람들은 친일일 건데 왜 갑자기 강제 연행으로 바꾸고 그러니? 글쎄요, 일단 제일교포들은 한국전쟁 중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노예 계급이던 사람들이 도망쳐 미륵국 간 사람들을 말하죠. 대체 언제까지 일본을 모욕하고 비난할 건데? 파친코 한국전쟁을 피해 도망친 한국인의 이야기, 불법 입국해 눌러앉고 불법 정리한 땅에 파친코 가게를 열어 남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이야기인가? 어린 소녀들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니 당시 한국인들이 반대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시 한국 남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데려가기만 기다렸나요? 일본인들에겐 가증스럽게 여겨질 뿐이지. 정확히 15년 전에 NHK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남자의 일상생활을 따라가는 영상이었어. 그는 일본에도 차별이 있지만 한국은 차별이 더 심하다고 말했어. 일본 정부에서도 돌아갈 돈을 주겠다는데도 왜 머물고 있나요?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있는 거죠? 한국계 미국인 작가에게 거짓을 알려준 사람들이네. 사실은 일본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 처녀를 강제 연행한 건 실제 역사에 있었지. 우리가 아니라 청나라에 보냈잖아. 니들이. 동포들을 반복해서 차별해온 모국 사람들이 이제 와선 제일교포를 영웅 취급하는 건 우스꽝스럽다고. 이 상은 2년 연속 한국계 드라마가 수상했다. 완전히 돈으로 산 상이잖아. 드라마 곳곳에 똥같은 장면들이 있을 수 있겠군. 불법 입국, 불법 점거, 불법 체류. 드라마는 결국 픽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허구에 불과한 것을 연기한 것뿐임. 인종차별이 만연한 우리 일본은 부끄럽네요.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모두 조작이다. 거짓말쟁이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이죠.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는 말로 이 댓글들에 대답을 하고 싶네요.
요즘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이 득세해 외국을 일삼는 시점에서 드라마 파친코나 경성 크리처, 구미호전 1938, 영화 하얼빈, 파묘 등의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드라마 영화로 왜곡된 일본의 시각을 신압으로 바꾸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전 세계에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